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 결혼 당장 멈춰야 합니다. 날카로운 외침이 예식장을 찢었다. 민호 씨,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이제 모두 앞에서 말하겠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여보, 저 여자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장례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축복의 박수가 멈추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다. 문가에는 검은 코트를 걸친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얼굴은 다름 아닌 민호의 과거 전 아내 은주였다. 민호는 식장 한가운데 서서 얼굴이 굳어버렸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왜 이 순간에 나타난 거야? 몇 달 전 민호의 삶은 그야말로 초라했다. 본가에서는 늘 무시당했고 형과 누나의 눈빛은 차가웠다. 아버지는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고 너는 집안에 도움이 안 된다는 뉘앙스를 숨기지 않았다. 민호는 그럴수록 더 크게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언젠간 이 집안을 발밑에 두고 말 거야. 그때 나타난 게 서연이었다.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태도, 무엇보다 그녀의 부모가 보여준 위험은 민호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다. 처음 만난 상견례 자리에서 장인어른은 중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군, 자네의 추진력이 마음에 드네. 사실 우리 집안에서도 곧 큰 사업을 준비 중이야. 퓨처스파크 에너지 확장 프로젝트라고 들어봤나? 국가적 규모로 진행되는 일이지. 민호의 심장이 요동쳤다. 신문과 뉴스에서만 접하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니. 장모 역시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집안은 늘 든든한 지원을 해왔어. 하지만 이제는 젊은 혈액이 필요하지. 당신 같은 사위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서연은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자기야, 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 당신이 투자만 한다면 이번엔 진짜 성공할 거야. 그리고 대박이 나면 아버지가 당신을 이사 자리에 앉히실 거야.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은 곧 자신이 평생 꿈꿔온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민호는 결국 결심했다. 통장에 남은 돈, 대출까지 긁어 모아 모두 장인어른의 사업에 투자했다. 사인하는 순간 손끝은 떨렸지만 가슴은 불타올랐다. 그래, 이제 나는 다르다. 본가도 세상도 더 이상 날 무시 못한다. 민호는 본가에 찾아가 술잔을 높이 들었다. 아버지, 형, 누나. 곧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어떤 집안과 손을 잡았는지, 퓨처스파크 에너지가 어떤 사업인지. 이번에 대박이 나면 제 이름은 반드시 재계에 새겨질 겁니다. 형은 냉소적으로 웃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술만 마셨지만 민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곧 모든 게 달라진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실패자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꿈꿔왔던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자랑스레 서 있던 민호는 문을 박차고 들어온 은주의 목소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호 씨, 당신은 여전히 똑같군요. 돈과 욕심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남자. 오늘 여기 있는 모두가 그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민호의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다. 하객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불길처럼 몰려왔다. 안 돼, 오늘만큼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 결혼식은 은주의 난입으로 잠시 소란스러워졌지만 양가 하객들과 사회자가 억지로 분위기를 수습하며 다시 진행됐다. 그러나 민호의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절대로 흐트러질 수 없어. 며칠 뒤 신혼집 거실. 새로 들여놓은 가구와 신혼 살림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민호의 머릿속은 이미 사업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이 차를 내오자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신혼생활에만 안주할 수 없어. 퓨처스파크 확장 투자, 이게 우리 인생을 바꿀 기회야. 난 이번에 반드시 크게 키울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은하게 웃었다. 자기야, 나도 알아. 아버지도 그러셨잖아. 당신 같은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이번 기회만 잘 잡으면 우리도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을 거야. 민호는 차를 들이켜며 잔뜩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집안의 잉여가 아니야. 형도 누나도 심지어 아버지도 이제 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난 반드시 퓨처스파크를 통해 정상에 오를 거야. 며칠 후 장인어른과 장모가 신혼집을 방문했다. 알바로 고용된 인물들이었지만 민호에게는 그저 권위와 위엄을 풍기는 명망가로만 보였다. 장인어른은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군, 지난번 투자 결심은 잘했다네. 우리가 준비하는 사업은 곧 전환점이 될 거야. 이제는 본격적으로 확장에 들어가야 하네. 민호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예, 아버님. 이번에는 저도 더 크게 참여하겠습니다. 가진 것 이상을 끌어모아서라도요.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장모는 은은한 미소로 잔을 들며 거들었다. 그 패기가 참 마음에 드는군요. 이런 사위라면 우리 집안도 더 크게 뻗어나가겠지요.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편의 손등을 살며시 덮었다. 자기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당신이 선투자만 하면 성공하면 이사 자리도 보장된다고. 이제 당신 차례야. 민호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켰다. 가슴이 벅차올라 목소리가 떨릴 지경이었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달라진다. 더 이상 무시당하던 내가 아니야. 곧 강민호라는 이름은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거야. 창밖에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민호의 눈빛은 도시의 불빛처럼 번뜩였다. 욕망의 불꽃이 그의 가슴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장인장모라 믿어 의심치 않는 두 사람을 다시 마주했다. 고급 한정식당 별실, 직원들은 문을 닫고 나갔고 방 안은 고요했다. 장인어른은 기품 있는 태도로 와인을 천천히 흔들며 입을 열었다. 민호군, 자네 같은 사위가 들어오니 든든하네. 우리 집안은 오래전부터 재계에서 명성을 쌓아왔지. 하지만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야. 젊고 야망 있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지. 민호는 눈이 반짝였다. 술잔을 들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다. 아버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 믿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성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장모는 잔잔히 웃으며 곁에서 말을 보탰다. 민호 씨, 당신이 마음만 단단하다면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확실히 마련해 줄 거예요. 이사 자리는 물론이고 차후에는 더 큰 책임도 맡을 수 있겠지요. 민호의 손끝이 떨렸다. 꿈꾸던 말이 눈앞에서 흘러나오자 가슴 깊은 곳까지 불이 번졌다. 그때 서연이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자기야, 부모님이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야. 당신이 투자만 한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라져. 이제 누구도 우리를 무시 못해. 민호는 서연의 두 눈 속에서 흔들리는 불빛을 보았다. 믿음, 기대, 그리고 약속. 모든 게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가득 채운 계약서와 투자 계획서를 책상 위에 펼쳐두고 한 장 한 장 살펴보았다. 내 모든 걸 걸어야 해. 이건 내 마지막 기회다. 본가에서 무시당하던 날들을 끝내고 이젠 내가 그들 위에 서야 한다. 창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고 민호의 눈빛은 그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서류 위에 떨어진 그의 손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본가의 오래된 응접실.
낡은 장식장과 희미한 형광등 불빛 속에서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형과 누나는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민호가 들어서자 미묘한 냉소가 퍼졌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결혼식은 잘 치렀냐?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떠들더니 정작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도 못했구만. 민호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 앉았다. 이전 같았으면 움츠러들었겠지만 오늘의 그는 달랐다. 형, 이제 날 비웃는 것도 오늘로 끝이야. 내가 어떤 집안과 손을 잡았는지 알면 놀랄 거다. 장인어른은 이미 재계에서 손꼽히는 분이야. 퓨처스파크 에너지 확장 프로젝트? 내가 그걸 맡게 됐어. 곧 엄청난 성과가 나올 거야. 누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너 같은 게? 겨우 집안에서 제일 하찮게 취급받던 내가 그런 자리를 맡는다고. 웃기지도 않네. 민호는 술잔을 들어 단호히 말했다. 웃고 싶으면 웃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걸 투자했다. 앞으로 퓨처스파크가 성공하면 강민호라는 이름은 재계에 새겨질 거야. 형, 누나, 아버지 더는 날 무시 못해.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술만 마시다 낮게 중얼거렸다. 민호야, 인생은 그렇게 호언장담한다고 풀리지 않는다. 그러나 민호는 그 말조차 가볍게 흘려들었다. 아버지, 이제 전과는 달라요. 전에는 가진 것도 믿을 것도 없었지만 이젠 다릅니다. 제 뒤에는 든든한 집안이 있고 그 집안이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곧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좋다, 내 큰 소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지. 다만 우리 집안 이름까지 망신 주지 말아라. 민호는 그 말에 입술을 꾹 다물고 일어섰다. 걸음걸이에는 오만한 힘이 실려 있었고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집을 나선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다. 본가도 세상도 날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주지. 퓨처스파크 에너지로 내 시대를 열어버릴 거야. 저녁 무렵 고급 호텔의 라운지.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민호는 장인어른과 마주 앉아 있었다. 와인잔을 손에 쥔 장인어른의 눈빛은 묘하게 압도적이었다. 민호군, 자네의 결심은 이미 충분히 봤네. 하지만 큰일은 늘 더 큰 결단이 필요하지. 장인어른은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퓨처스파크 에너지 확장은 이제 막 궤도에 올랐네. 정부와의 연결, 해외 자본까지 곧 이어질 걸세. 그런데 말이야, 이번에 더 큰 투자가 들어가야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네. 자네 같은 젊은 사람이 과감히 나서야지. 민호는 숨을 삼켰다. 이미 가진 돈은 거의 다 쏟아부은 상태였지만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확신에 차 있었다. 아버님, 제 투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장인어른은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로는 자네 몫이 크지 않아. 하지만 자네가 가진 것 이상을 끌어모아 투자한다면 나는 퓨처스파크의 이사 자리를 자네에게 줄 걸세. 앞으로 언론에도 재계에도 자네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지. 형님이나 누님도 더는 비웃지 못할 걸세.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말은 곧 평생 꿈꿔온 자리 인정받는 위치가 눈앞에 있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서연이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자기야,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 당신이 이번에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당신은 드디어 진짜 주인이 되는 거야. 민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흔들림 없는 믿음, 기대, 그리고 약속이 담긴 눈빛. 그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좋습니다, 아버님. 민호는 잔을 들어올리며 단호히 말했다. 제 가진 것뿐만 아니라 빚이라도 내서 이 프로젝트에 올인하겠습니다. 퓨처스파크 에너지 확장은 곧 제 인생, 제 모든 것이 될 겁니다. 장인어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건배했다.
좋네. 자네 같은 사위가 있어 든든하군. 그날 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늦도록 계산기를 두드렸다. 은행 대출, 사채까지 고려하며 자금 계획을 세웠다. 숫자들이 빽빽하게 채워질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뜨겁게 빛났다. 그래, 이번에 성공만 하면 나는 완전히 달라진다. 본가도 세상도 이제 날 무시하지 못할 거야. 내 이름은 퓨처스파크 에너지와 함께 역사에 남을 거다. 창밖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그의 눈은 더 강렬히 타올랐다. 은행 창구 앞 민호는 수표를 손에 쥔 채 심호흡을 했다. 은행 직원이 신분증과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고객님, 이 정도 금액이면 리스크가 크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괜찮으신 거죠? 민호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곧 수십 배로 돌아올 겁니다. 은행을 나서자마자 그는 곧장 사채업자를 만나 계약서에 서명했다. 눈빛이 번뜩였다. 이 정도 위험쯤은 감수할 수 있다. 아니, 감수해야 한다. 며칠 뒤 호텔 라운지에서 장인어른에게 두툼한 서류 가방을 내밀었다. 아버님, 여기 제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은행, 제 지인, 그리고 제 전 재산까지 다 끌어모았습니다. 퓨처스파크에 이 돈을 투자하면 곧 엄청난 결실을 맺을 겁니다. 장인어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이 엄숙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은 어딘가 알 수 없는 미소로 스쳐갔다. 서연은 곁에서 두 손을 모으고 환하게 웃었다. 자기야, 당신 정말 대단해.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리다니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호의 가슴은 벅찼다. 그래,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야. 더 이상 본가의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퓨처스파크의 중심이 된다. 며칠 뒤 본가의 저녁 식탁. 형과 누나, 아버지가 모여 있었고 민호는 당당히 앉아 술잔을 돌렸다. 형, 누나, 아버지.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투자했습니다. 퓨처스파크 에너지 확장, 그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그 중심에 서게 될 거예요. 누나는 혀를 차며 말했다. 민호야, 내가 또 허황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가진 돈 다 쏟아붓고 빚까지 냈다면서. 잘못되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민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럴 리 없어요. 제 장인어른이 누구신데요? 이미 업계에서 영향력이 막강하신 분입니다. 실패란 단어는 제 사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저 강민호, 이제 진짜로 제게의 이름을 남길 겁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술만 마셨다. 하지만 그 무거운 침묵조차 민호에겐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그는 당당히 술잔을 높이 들었다. 이제 날 지켜보세요. 곧 강민호가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민호는 점점 더 오만해졌다. 거리에 서 있는 불빛마저도 마치 자신을 향해 고개 숙이는 듯 보였다. 그의 눈빛은 불타올랐고 세상은 이제 자신을 위해 열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불빛 뒤에 드리운 그림자는 아직 민호가 알지 못했다. 민호는 계약금을 넘긴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불안한 마음에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혹시 계약 진행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제가 마련한 돈이 워낙 크다 보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호군, 왜 그렇게 불안해하나? 큰일을 앞두면 누구나 흔들리게 마련이지. 하지만 자네의 투자로 사업은 이미 궤도에 올랐다네. 걱정 말게. 말은 그럴듯했지만 민호의 가슴속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정말일까? 내가 본 게 다 맞는 걸까? 그날 밤 그는 집 서재에 앉아 서류 가방을 펼쳤다. 투자 계약서와 명세서를 다시 확인했지만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까지가 형식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서류 속 인장과 서명이 낯설게만 보였다. 서연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자기야, 무슨 생각해? 민호는 서류를 덮으며 애써 웃었다. 그냥 너무 큰 돈이라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서. 본가에서도 다들 날 비웃고 있잖아.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자기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직접 보증하셨잖아. 우리 집안은 늘 큰일을 해왔고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당신은 이미 결단을 내린 거고 그 결단이 우리 미래를 바꿀 거야. 민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긴 눈동자. 그 순간 마음속 의심은 다시 묻혀버렸다. 며칠 뒤 본가에서 소문이 돌았다. 형이 무심히 던진 말이었다. 야, 민호. 내 장인어른 사업 말이야. 이상한 얘기 들리더라. 회사 이름도 확실치 않다던데?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형, 근거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아버님은 이미 재계에서 다 아는 분이야. 형이 뭘 안다고 헛소리를 해. 하지만 집을 나온 뒤 민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형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혹시 진짜 뭔가 이상한 건 아니겠지? 그는 다시 장인어른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은 똑같았다. 민호군, 믿음을 잃으면 큰일을 그르치네. 흔들리지 말게. 자네의 자리가 곧 마련될 걸세. 민호는 차갑게 식어가는 불안을 억누르듯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래, 내가 뭘 걱정하는 거지? 모든 건 완벽히 준비된 거야. 이번에야말로 성공한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처음과 달리 어딘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늦은 오후 민호는 호텔 카페에서 장인어른과 또다시 만남을 가졌다. 투자금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보고를 듣자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섰다. 민호 씨, 또 이렇게 잘난 체하며 앉아 있군요. 민호의 몸이 굳었다. 은주였다. 예식장에서 소란을 일으킨 뒤로 소식이 없던 그녀가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장인어른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민호군, 이 여자는 누구인가? 민호는 다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버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과거에 잠시 얽혔던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은주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얽혔던 사람? 참 뻔뻔하네요. 저는 이 사람의 전 아내입니다. 가난하다고 미래가 없다고 저를 버린 사람이 바로 이 강민호예요. 순간 장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장인어른의 표정은 굳어졌고 서연은 놀란 듯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는 이마에 땀이 맺히며 목소리를 높였다.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가 분노에 휩싸여 꾸며낸 얘기예요. 전 아내라니 이미 끝난 과거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퓨처스파크 사업이지 저 여자의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은주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여기 이혼 서류 직접 쓴 사유가 있죠. 앞날이 없는 여자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민호 씨, 이게 당신 손으로 적은 글씨 아닌가요?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과거일 뿐이야. 지금의 나는 달라. 내 옆에는 든든한 아내와 명망 있는 처가가 있어. 곧 사업이 성공하면 모든 게 증명될 거야. 은주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버린 남자가 어떻게 큰일을 하겠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랑도 가정도 버린 사람이 이번엔 뭘 또 버리려고 합니까? 카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장인어른의 눈빛은 점점 싸늘해졌고 서연은 여전히 남편의 곁에 서 있었지만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민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장인어른을 향해 외쳤다. 아버님,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저 여자는 저를 망치려고 나타난 겁니다. 저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퓨처스파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곧장 자리를 떠버렸다. 그의 눈동자에는 흔들림이 스며들었고 주변의 시선은 차갑게만 느껴졌다. 민호는 호텔을 뛰쳐나오며 정신이 아득해졌다. 은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가난하다고 미래 없다고 날 버린 남자. 그 문장은 불길처럼 민호의 가슴을 태웠다. 그러나 그는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서연만은 내 편이야.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오늘 일은 오해일 뿐이야. 내가 직접 설명하면 다 풀릴 거야. 그는 차에 올라탄 뒤 엑셀을 깊게 밟았다. 밤거리를 달리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휘청거리는 시야 속에서 길게 흔들렸다. 도로 위 간판들이 번쩍이며 스쳐갔지만 민호는 오직 집으로만 향했다. 숨은 거칠게 몰아쉬었고 손가락은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여보, 제발 날 믿어줘야 해. 내가 잘못한 건 과거일 뿐이야. 이제는 달라졌잖아. 우리 미래를 위해 모든 걸 걸었잖아. 혼잣말은 점점 절규에 가까워졌다. 한참 만에 신혼집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그는 주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달려갔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제발 거기 있어야 해. 여보, 아버님, 어머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민호는 얼어붙었다. 집안은 믿기 힘들 정도로 고요했다. 막 신혼 살림을 들여놓은 따뜻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휑한 정막이 감돌았다. 거실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화병은 비어 있었고 신혼여행 사진이 담긴 액자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방마다 불을 켜고 돌아다녀 보았지만 옷장에는 옷조차 걸려 있지 않았다. 서연의 화장품, 장인어른의 파이프, 장모의 스카프까지 모두 흔적도 없이 치워져 있었다. 뭐야 이게. 민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심장이 마구 요동쳤다. 그는 서연의 이름을 목청껏 불렀다. 서연아, 여보, 대답 좀 해. 어디 있어? 장인어른, 장모님,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집안은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 메아리 쳤다. 그때서야 민호는 두 손을 머리에 감싸주며 주저앉았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허무가 몰려왔다. 설마 정말 다 나를 버린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눈이 휘둥그레진 채 거실을 돌아보던 민호의 시선이 탁자 위에서 멈췄다. 거기엔 작은 흰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봉투 앞면에는 그의 이름 강민호 두 글자가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민호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종이의 감촉이 차갑게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숨을 몰아쉬며 봉투를 흔들었지만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편지? 서연이 남긴 건가? 아니, 장인어른의 건가? 왜 다 사라진 거지? 이게 무슨 뜻이야? 손가락이 힘없이 봉투의 가장자리를 뜯으려다 멈췄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혹시라도 이 편지 속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 적혀 있다면? 하지만 읽지 않고선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민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중얼거렸다. 서연아, 제발 내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해줘. 그는 결국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다. 하얀 종이 위에는 검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첫 줄을 보는 순간 민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번져가며 그의 세계가 또다시 무너져 내릴 예감을 전했다. 민호는 봉투에서 꺼낸 종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종이는 얇고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민호 씨,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당신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순간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손이 떨렸다. 당신이 믿었던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분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연기한 사람들이었죠. 내가 고용한 배우들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연극에 완벽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민호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곧 뇌리에 스친 수많은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의 지나치게 정제된 태도, 의도적으로 강조하던 우리 집안의 전통, 그리고 식탁 아래서 스쳐간 미묘한 눈빛들. 그는 그동안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기억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내가 명망 있는 집안의 딸이라고 믿게 한 것도 모두 꾸민 연극입니다. 당신은 그 허상에 매달려 나를 선택했고 내게 모든 걸 걸었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몰락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어요. 민호의 손에서 종이가 덜덜 떨렸다. 땀이 배어나 글자가 번져 보였다. 아니야, 아니야, 난 분명 확인했어. 투자자들도 사업 얘기도 퓨처스파크도 다. 그때 눈에 들어온 다음 줄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퓨처스파크라는 이름조차 당신을 속이기 위해 준비한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자신의 전 재산을 허공에 던진 겁니다. 민호의 입에서 신음 같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그는 편지를 바닥에 내던지려 했지만 차마 손을 뗄 수 없었다. 눈앞이 핑 돌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인지 이제 말해주죠. 나는 은주 언니의 동생입니다. 당신이 가난하다고 집만 된다며 차갑게 버렸던 그 여인. 당신이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의 가족입니다. 언니는 그날 이후 다시는 예전의 웃음을 되찾지 못했어요. 나는 그 곁에서 그 고통을 함께 지켜봐야 했습니다. 민호의 눈이 충혈됐다. 서연아, 아니, 서연 씨,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넌 내가 어떻게.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다. 머릿속에선 결혼식장에 난입했던 은주의 눈빛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명예와 돈, 미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래서 내 모든 시간을 당신을 속이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사이엔 진실이란 없었어요. 오직 복수만이 있었을 뿐. 민호의 무릎이 바닥에 꿇렸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져 바닥에 흩날렸다. 그러나 그는 다시 허둥지둥 종이를 주워들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마지막 줄로 시선을 옮겼다. 민호 씨,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이미 모든 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찾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의 욕심과 거짓 속에서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그 고통을 그대로 돌려준 것뿐입니다. 당신의 무너지는 모습을 끝내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만족합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그의 눈앞은 번져가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가득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내가 잘못한 건 잠깐이었어. 그렇게까지 날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이유는 없어. 그는 울부짖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집안의 정적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마저 차갑게 귓가를 스쳤다. 민호의 모든 야망과 욕망은 한 장의 편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늦가을에 찬 바람이 부는 저녁. 한적한 카페 구석 자리에 은주와 서연이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 가로수의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고 있었고 그 잎새처럼 민호의 살도 산산이 흩어져 버린 지 오래였다. 은주가 뜨거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낮게 말했다. 끝났네. 저 사람 민호는 이제 아무것도 없을 거야. 가진 돈도 다 날리고 가족도 사회적 신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잡던 내마저 잃었으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차가운 만족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다. 언니, 우리가 원하는 건 해냈어. 민호는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무너졌어. 내가 그 욕심을 키워주고 믿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 파멸로 들어가게 했지. 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은주는 동생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넌 민호가 원하는 이상형으로 완벽하게 연기했어. 순종적인 아내, 든든한 집안의 딸, 그리고 미래를 보장해줄 사위감. 민호는 그 달콤한 환상에 취해 제 발로 무덤으로 걸어갔지. 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언니, 복수라는 게 꼭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니네.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니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어. 내가 정말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였을까? 은주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단호히 말했다. 우린 사랑을 빼앗겼어. 민호가 욕심 때문에 나를 버렸을 때 너도 나도 함께 상처 입었지. 넌 동생으로서, 난 아내로서. 복수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어. 잠시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은 가볍게 웃고 떠들었지만 자매의 테이블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민호는 끝까지 몰랐을 거야. 내가 처음부터 그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걸 되갚기 위해 곁에 있었다는 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날 붙잡으려 했으니까. 은주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비극이지. 욕심에 눈이 멀면 사람의 진짜 마음도 진실도 보지 못하는 거야. 결국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져 스스로 무너졌지. 서연은 고개를 돌려 언니를 바라봤다.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복수를 끝냈지만 마음이 가벼워지진 않아. 은주는 잔잔히 웃었다. 우린 앞으로도 살아가야지. 다만 이 기억을 잊지 말자. 욕심이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는지. 서연의 눈가에 미묘한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그래, 언니. 우린 해냈어. 하지만 다시는 이런 방식의 인생을 살고 싶진 않아.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고 바람에 흩날린 낙엽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민호의 야망과 욕심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흩어진 것처럼. 욕심은 때로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결국 자신을 집어삼키는 독이 된다. 진정한 성공은 타인의 인정이나 허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실함과 진실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민호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토록 달콤한 제안 앞에서 과연 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눈앞에 욕망과 체면을 줬다가 중요한 것을 놓친 적은 없으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잘못되었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삶의 일부이고 상처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삶과 인간관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실을 나누겠습니다.